안녕하세요 여러분, 작은 빌더 정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벌크업을 통해서 근육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벌크업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운동량이 필요하고 유지칼로리 이상의 또 자주 식사를 해주면서 체중을 아주 천천히 불리면서 충분한 수면량을 가져가야지 성공적인 벌크업, 근육이 빨리 키울 수 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에 있고 또 학교를 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채우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저도 유튜브 활동, 사업 준비 등으로 굉장히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입장에서 저도 제한된 시간 내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바쁜 일상 속에서 벌크업을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팁을 운동적인 측면과 또 영양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벌크업 시 소화불량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한 좋은 제품을 또 소개해드리고 또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운동적인 측면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운동 시간이 제한되다 보니까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의 효율을 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최대 효율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올바른 운동 종목을 선정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운동량이 전체적으로 작아지기 때문에 운동 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운동 종목의 경우는 한 번에 많은 근육을 사용할 수 있는 다중관절 운동을 위주로 운동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예를 들어 가슴 운동의 경우 플라이보다는 프레스 위주로 운동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는 다리 운동의 경우 레그 익스텐션보다는 스쿼트나 레그 프레스, 이러한 다중관절 운동을 위주로 운동하시는 게 같은 시간을 더 많은 근육을 사용해서 더 많은 근육에 데미지를 주고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양쪽을 같이 움직이는 운동을 해드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덤벨 로우 대신에 바벨 로우를 해주시는 거죠. 덤벨 로우가 물론 더 큰 가동 범위를 통해서 더 큰 수축감을 얻을 수 있지만 한쪽씩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운동 시간이 너무 길어집니다. 그래서 운동 시간을 짧게 최대 효율을 가질 수 있는 바벨 로우를 대신 운동해 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라면 최대한 양쪽으로 같이 운동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운동 강도인데요. 운동 강도를 높이는 방법은 첫 번째로 쉬는 시간을 줄여서 조금 더 운동을 힘들게 하고, 쉬는 시간 줄임을 통해서 제한된 시간에 총 운동량을 조금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훈련 강도를 높이는 테크닉들을 써주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드롭 세트, 한 세트를 진행을 하다가 실패 점에 다다랐을 때 그 한 세트에 진행한 무게에서 약 50%에서 70% 사이로 무게를 줄인 다음에 쉬는 시간 없이 바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컴파운드 세트인데요. 컴파운드 세트 같은 경우는 같은 부위 운동을 두 가지 운동을 묶어서 진행을 하는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중관절 운동 하나와 단일관절 운동 하나를 묶어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프레스를 하나 하시고 그 다음에 플라이로 바로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쉬는 시간을 줄이고 또 해당 부위의 데미지를 더 키울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슈퍼세트인데요. 슈퍼세트는 기량작용, 바로 반대의 역할을 해주는 근육들을 묶어서 진행해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 2두와 3두를 같이 운동을 해준다거나 가슴과 등을 같이 운동을 해준다거나 하면서 쉬는 시간을 줄이고 총 운동량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테크닉들이 있습니다. 자, 정말 저희가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딱 1시간밖에 없다, 그럴 경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테크닉들과 운동 종목 선정 방법을 사용해서 운동 루틴을 한번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많은 근육을 사용할 수 있는 벤치프레스를 통해서 5세트를 진행을 할 거고요. 마지막 세트는 드롭 세트를 통해서 운동 강도를 더 높여주고, 드롭 세트가 끝나면은 푸시업까지 진행하면서 드롭 세트를 2번 진행하는 느낌으로 운동 강도를 높여줄 것 같아요. 이렇게 5세트를 진행하게 되면은 약 20분 정도가 걸릴 것 같고요. 두 번째 운동으로는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또는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를 진행해서 윗가슴을 타겟팅하여서 5세트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 세트는 드롭 세트를 통해서 운동 강도를 높여줄 거고요. 이 또한 약 20분이 걸릴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운동은 머신 프레스와 케이블 크로스오버를 두 가지를 묶어서 컴파운드 세트로 진행을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5세트를 진행할 거고 총 20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행할 경우에 총 1시간 동안 총 20세트를 진행하고 그 중에 2세트는 드롭 세트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정말 운동 강도를 높이고 운동량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는 좋은 운동 루틴을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운동 다음에 중요한 게 뭐죠? 바로 영양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벌크업을 하기 힘든 이유는 첫 번째로 클린하게 먹기가 힘들죠. 왜냐면 직장 동료들과 밥을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음식을 준비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클린하게 먹기가 힘들 것 같고, 두 번째는 유지 칼로리 이상 먹는 게 힘들 것 같습니다. 벌크업을 할 때는 유지 칼로리 이상을 먹어줘야지 어느 정도 근성장의 속도가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유지 칼로리보다 소폭 높게 섭취를 해줘야지 벌크업의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거를 클린하게 유지 칼로리 이상을 먹게 되면은 어느 정도 힘든 게 있기 때문에 직장인 분들께서는 그런 게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자주 먹기입니다. 일하는 중간중간에 식사를 챙겨와서 먹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정말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클린하게 먹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벌크업 할 때 100% 클린하게 먹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100% 클린하게 먹으면 정말 좋죠. 하지만은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내가 이 벌크업을 유지할 수 있느냐, 정말 100% 클린하게 해서 유지할 수 있냐를 생각했을 때 정말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긴 벌크업 기간 동안 성공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율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 클린하지 않아도 되고, 직장인들보다 밥을 먹을 때는 외식도 편하게 하고, 하지만 혼자 식사를 준비해서 먹을 때는 최대한 클린하게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밖에 나가서 국밥을 먹기도 하고 뭐 초밥을 먹기도 하지만 혼자 먹을 때는 최대한 클린하게 밥, 닭, 계란, 소고기 중에 하나, 그리고 견과류, 이런 식으로 대부분 구성하여 밥을 먹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유지 칼로리 이상 먹기가 힘든다는 건데요. 총 칼로리 세팅량을 여러분들의 유지 칼로리에 플러스 300에서 500 정도로 가져가신 다음에 탄단지를 맞추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탄단지를 지켜서 또 유지 칼로리 지켜서 하시는 것도 정말 좋지만, 저 같은 경우는 비시즌 때는 저의 몸의 느낌과 체중 변화와 그리고 탄단지를 골고루 구성된 식단을 위주로 먹기 때문에 탄단지를 하나하나 재지 않고 먹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섭취 칼로리를 높여주고 또 자주 먹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팁은 바로 간식을 먹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세 끼를 먹는다고 치면은 그 세 끼 사이사이에 부담 없는 간식을 넣어주는 거예요. 아무래도 아침과 점심 사이의 텀은 좀 적기 때문에 점심과 저녁 사이의 텀 중에 프로틴바나 프로틴 핫도그 또는 닭가슴살 육포 이런 것처럼 좀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간식을 먹어주고, 저녁 식사를 예를 들어 한 7시에 했다고 치면은 잠자기 전에 한 10시, 11시 사이에 또 이런 간식을 또 먹어주는 거죠. 결국엔 총 5끼의 식사를 하는 거고, 또 이런 간식을 넣어줌으로써 섭취 칼로리가 소폭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총 섭취 칼로리를 높이시기에 굉장히 편하실 겁니다. 꼭 5끼를 먹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식사 빈도수가 높을수록 근성장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3끼도 괜찮고, 하지만 2끼는 조금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3끼를 이렇게 나눠서 먹어주시고, 뭐 간식을 추가하셔서 4끼, 5끼로 나눠서 하시면은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 같이 식사량을 높이고 또 식사 빈도수를 높이게 되면은 근성장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 이런 섭취 방법이 사실 자연스러운 섭취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소화불량이 올 수도 있고, 또 그런 걸 소화시키지 못해서 또 변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식이섬유 섭취를 통해서 개선을 할 수가 있는데요. 평소에 야채를 많이 드시는 분들께서는 괜찮으시겠지만, 아무래도 바쁜 분들은 야채를 또 따로 챙겨 드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께서 편하게 식이섬유를 섭취할 수 있는 좋은 제품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의 협찬 제품인 황금 구렁이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황금 구렁이는 차준자피 식이섬유 제품인데요. 차준자피는 질경의 씨앗의 껍질로 식약처로부터 배변 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이러한 기능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식이섬유를 79% 이상 함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황금 구렁이는 식이섬유를 85%나 함유하고 있어 만성 변비나 악성 변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차준자피는 꼭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해야 하는데요. 차준자피가 장내에서 물과 만나면 변과 함께 최대 40배까지 팽창하여 이 변이창 내벽을 자극하여 변이를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제품명만큼 황금 구렁이가 나오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하루 1, 2포 정도 섭취해주면 좋다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황금구렁이 협찬 제의를 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2주 동안 2포씩 먹으면서 저의 몸의 변화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솔직하게 제가 리뷰를 남겨드리자면은 정말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헬스장을 떠나는데요. 막상 헬스장에 왔는데 갑자기 배가 아픈 경우가 많았어요. 운동 시작하기 전에 아침부터 10분, 20분 동안 변기에 앉아있으면은 너무 지치더라고요. 근데 황금구렁이를 먹고 나서는 이제 변기에 앉아서 한 5분 이내면은 다 처리하고 바로 이제 운동을 시작할 수 있어서 상쾌하게 운동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응가를 하고 나면은 배변이 되게 깔끔하게 나와가지고 뒤처리도 굉장히 쉬웠습니다. 자, 이 황금 구렁이 측에서 구매를 희망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인 코드를 제공해드린다고 하니까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제가 할인 코드와 링크를 남겨놓았으니까 그 링크를 통해서 할인 코드 사용하셔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이벤트를 참여해주시면 이벤트 참여해주신 분들 중 5분께 이 황금 구렁이 한 박스씩 증정을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댓글에 여러분들께서 황금 구렁이가 필요한 이유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추첨을 통해서 5분을 추첨을 하여서 이 제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벤트를 진행했을 때 많이 느꼈던 건데, 여러분께서 인스타 아이디나 이메일을 작성하시면은 댓글이 자동으로 삭제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메일이나 인스타 아이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이유만 남겨주신다면은 당첨일에 당첨자분의 댓글에 대댓글로 당첨되셨다고 공지를 해드리고 이메일을 통해서 배송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 해보도록 하고요. 너무 바쁜 삶을 살고 있지만 근육을 좀 빨리 키우고 싶고 그러신 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고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Give me all you got. Dancing to the beat. Love is all we need.